이거는 검찰이 나를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다. 어떻게 피고인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소를 할 수가 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 같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소수 의견이 무시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견이 소수 의견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루리앱에 아데아님의 댓글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20대 총선 의석 1당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한석 차이로 횡포 한석이 참 무섭다 그죠? 라고 하셨고 가자!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고구마밖에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산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신 분노 실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립니다. 4차 언론혁명은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진행하는 김기학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얘네 방송 얘네도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언론혁명 4차 언론혁명이 그럼요. 작은 힘이 됩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서 작은 변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멘트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불려가고 아 진짜? 여기저기 요즘에 아주 많이 불러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어디 갔는지 말해주세요. 최근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 KBS의 가장 최고 의결 기관에 가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렇게 잘하고 있다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네. 혼나진 않았나요? 난 혼날 줄 알고 엄청 쫄았는데 약간 그런 거였어요. 뭔가 이제 웃는 나체는 침을 못 뱉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제가 이렇게 했는데 19만 5천 명에 대박 아닙니까? 이런 거 봤어. 그렇게 했으면 침 뱉었을 것 같은데. 침 삼켰을 것 같아. 침이 이렇게 나오다가 삼켰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왔는데 그래서 요 발표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리기에 대한 인식을 좀 한번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녹취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PPT와 함께 한번 틀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영상으로 그냥 올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회 발표한 거를 내가 말한 부분만 찍었어요? 아니 내가 녹음만 했어. PPT가 있으니까 PPT에 맞춰서 그냥 하면 짧아요. 되게 짧은 시간. 그래서 우리 그 첫 페이지에 딱 올리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두둥탁.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 다 나왔어요. 오랜만에. 자기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요정 강병수입니다. 강병수 반갑습니다. 오니까 나 기분이 좋네. 지난주에 나 다운됐거든. 근데 지난주 걸 보니까 어땠어? 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오래 해먹을 수 있겠다. 진짜 지난주 여러분 주제도 주제였지만 강병수 없으니까 이게 왜 빠진 거예요? 에? 왜 빠진 거예요? 취재하느라 취재. 분위기가 확 다운됐어. 그래서 이번 주엔 좀 더 맑은 분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현욱 기자. 정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더 선배 성의 있게 좀 해주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정현욱입니다. 9시 뉴스 하듯이 9시 뉴스 엄청 깎게 너무 시키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어. 맞아. 그때는 막 눈 커지는 안경을 쓰고 그렇습니다. 정 기자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박 작가님.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박은진 작가입니다. 네. 어떻게 요즘에 잘 지내고 있습니까? 주말마다 바쁘잖아요. 주말에요? 네. 시험 이제 돈 올리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 작가 지난주에 이제 취준생 특집을 해가지고 맞아.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힘내라고. 댓글 진짜 좋은 거 많던데.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감사하다는 인사. 예. 자, 우리 옥 기자. 네,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오규정입니다. 네, 옥 기자는 뭐 별로. 요즘에 열심히 하고 KT를 있어요. 쥐잡듯이 잡고 있던데. KT를 잡고 혹시 싶어서 KT 잡는 한테 게 뭐 아니고. 밥 못 얻어먹은 거 있어요? 그렇진 않고. 밥 좀 사라. 잘못을 한 게 있으니까. 네.
뭐 개인적인 근데- 감정이 있다거나.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대기업 취재하면서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 있었을 때 그거를 사과하고 바로잡는 조치를 빨리빨리 좀 하면 판이 커지게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네. KT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KT를 아주 그냥 왼수진 듯이 열심히 쥐잡들이 잡고 있는. 그렇게 하면 좋은 보도에.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보도는 대화가 조롱하고 해명하는데 또 조롱하고 조롱이 아닙니다. 해명을 안 들어. 설명했는데 또 KT를 쥐잡지. 오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종혁 기자 그 나름도 문화 또 취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또 문화 문화 인사를 또 구조입니다. 취재를 하셨다고. 예. 지난 우리 방송 나가는 게 이번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 추석 전날에 KBS에서 ETV에서 며칠이에요? 추석 전날 30일일걸요? 30일. 나훈아 29일, 29일, 아니 30, 30일. 콘서트를 이제 중계를 해요. 나훈아 콘서트. KBS가 이제 KBS 홀에서 오. 촬영을 하고 독점 중계해요. 뭐 상당히 이제 야심차게 물론 이제 관객 없이 하죠. 그래서 녹화는 내일,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하는데 제가 이제 공연 담당이니까 뭐 그것도 어쨌든 소개할 만한 공연이고 또 이제 KBS에서는 뉴스로도 알리고 싶은 공연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 기자도 아시겠지만 저와 늘 그 예속 논쟁 하잖아요. 정말 예속 논쟁이에요. 왜냐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정유럽 기자는 클래식이 되게 제일 최고다. 저는 락이 최고다. 그 둘이 맨날 싸워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대등하게 싸운 건 아니고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락만 최고 아니라 다른 음악도 다 최고다. 근데 이 사람은 클래식 음악만 아니 그건 음악이다. 아닌데 이제 어쨌든 음악의 구조의 네가 차이가 핸델을 있다. 아냐 뭐 이러면서 락은 음악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럼 A 락은 무식한 음량에 놈아.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 네, 아무튼 아니 놀리면 발끈하게 재밌어서 저도 과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 나훈아 노래 한 곡도 모르거든요. 그쵸. 그리고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냥 트로트의 그 뭐 남진과 함께 양대 산맥 정도 아는. 그래서 오늘 내일 취재를 해야 내일 본 공연이에요. 내일 공연을 하고 그걸 녹화해서 실제로 이제 녹화를 주는 거야. 이걸로 어. 나훈아면 청춘을 그거 아닙니까? 돌려다. 몰라 나 노래 아무것도 이 몰라.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두려운 내 하나밖에 잔잔잔잔. 둘도 없는 잔잔잔잔. 내 그거 여기나. 뭐야? 내가 오늘 들은 건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뭐 이런. 에? 그냥 네가 왠지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에 빠지고 싶어 사랑은 이런 건가 봐 가슴이 저려요 그리움이 이런 건가 봐 자꾸만 되게 딱 들으니까 멜로디는 알겠던데. 하여튼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 총괄하는 PD 선배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잠깐 와서 분위기를 보라는 거야. 사실 아이 귀찮아. 그러고 이제 갔죠. 선배님이 오라 그래서. 근데 KBS 홀이 완전히 제가 직원인데 제 핸드폰에 스티커를 4개를 붙였어. 못 찍게. 그리고 막 몸 수색도 하고 막 너무 까다롭게 이제 그래서 진짜 불쾌했겠네. 이거 뭐야 이씨. 가서 무대 그 PD 선배님을 봤는데 잠깐 보래. 난 오늘 리허설 하는 줄 몰랐는데 무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막 쿵짝쿵짝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갖고 이제 따라가서 봤더니 무대에 이제 나훈아 선생님이 서 계시더라고. 그 높은 데 있고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날라와요. 한 4명의 천사가 와이어를 메고 아 실제로 무대 장치를 그렇게 네. 해서요. 4명이나? 그러면서 음악이 시작되는데 나훈아 선생님이 높은 데 올라가서 쫙 하니까 LED가 쫙 켜지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리고 그 70이 넘으셨잖아. 근데 백발을 딱 묶어갖고 그 리허설인데도 옷을 멋있게 입으셨는데 진짜 카리스마 있고 멋있고 그게 트로트가 아니더라고. 막 중간에 그
스태프들이 나와서 랩도 하고 막 그 덤블링도 하고 하면서 나훈 선생님이 딱 그때 우리 나훈아 성대모사 할 때 그 하는 표정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만 손 한번 잡아서 네. 노래할게요. 고마 손 한번 잡아주고 있어. 근데 노래도 너무 좋고 너무 멋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30초 만에 설득이 됐어. 아, 나훈아는 음악이다. 그래서 이 음악이 경기 기준이 엄청 높거든요. 메탈리카도 인정 안 해. 나훈아 음악으로. 선생님 되게 영광스러워하시겠네요. 아 이렇게 아 이건 제가 그냥 뭐 KBS 직원이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현장에서 봐야 또 이게 맛있는 현장에는 아무도 못 보죠. 그러니까 나훈아 선생님 그 콘서트 현장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등장할 때 말 타고 등장하는 맞아. 갑옷 입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 스케일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가요계 그러니까 뭐 역사나 이런 평론가들은 역사를 잘 아는 분들은 남진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연의 질이 뭔가 진짜 공연으로 뭔가 보여주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기획을 하고 서사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등장하는 것부터 신경을 쓰는. 진짜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거 너무 궁금하다. 이거 그대로 나가면은 실시간 채팅에 남진 팬분들이 막 그 남진 팬분들은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나이가 드셨을 거기 때문에 이쁘게 봐주실 거야. 남진은 땡벌 아닙니까?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안 울리는 땡벌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아 그는 강진. 아 진짜? 강진이야? 남진은 남진이요. 땡벌 아니에요. 남진은 그 저 푸른 초원.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년 살고 싶어. 아 님과 함께야? 강진 땡벌은 강진. 아 강진이야. 강진은 조인 땡벌은 조인성이죠. 그지. 지금 되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진짜 산으로 간다. 인생곡을 선물해준 나훈아 선배님. 아니 나훈아 선생님이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땡벌이 나훈아 어. 선배님 원래 작사 작곡 예. 그래요. 예. 원래 이제 땡벌이 예. 나훈아 선배의 노래를 강진 씨가 부르고 다니셨군요. 예. 부르고 다니는데 자꾸 부르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무슨 노래냐 그 노래 좋다고 막 그래. 원래 나훈아 씨가 이렇게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군요. 네. 당신처럼 사람 1987년. 87년. 어쩔 순 없지만 근데 자세히 기분 약간 들어보시면 달라요. 좀 달라요 노래가. 달라요. 예,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요. 아무튼 너무 나훈아를 멋있어. 보고 나훈아는 정연욱이 봐도 이거는 그리고 아니 음악이다. 그리고 작가님이 이렇게 한 명의 남자로서 너무 멋있어. 아 남자로서 너무 섹시해. 섹시해. 아무튼 그거를 이제 남진 왜? 아니 남진 아니야. 나훈아 왜? 나훈아는 짱이다라고 이제- 하는 게 댓글 읽어준 기자들의 결론인 것으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많이 보세요. 우리가 이거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갔다 왔다고 나훈아 얘기를 10분 매우 여러분 이걸 들어오신 게 아니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이 로고 듣고 우리는 1부 무친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운동하면서 들으면 열받아서 땀이 2배로 나는 방송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 업로드 알람을 누구보다 빨리 받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진짜 요즘에도 네. 뭐 계속 뭐 뉴스가 터지고 있는데 이 굵직한 뉴스들에 휩쓸려가지고 좋은 거 하지 못한 뉴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뉴스, 그런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무친 뉴스 브리핑 따라갈 수 없어. 빠밤. 네, 첫 번째 무친 뉴스 우리 오기정 기자 준비했죠. 어떤 뉴스입니까? 네, 패스트트랙 재판 첫 출석 황교안, 나경원.
비폭력 저항은 무죄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읽어도 일단 지금 열이 받고 있다. 근데 간지예요, 간지. 이 뉴스 자체는 묻히지 간지. 않았지만 비폭력. 1년 전 그 사건이 묻힌 것 그치. 같다. 그치. 네. 그거 뭐 다시 끌올 해야죠. 끌올. 네. 지난 4월이에요. 이게 벌써 엄청 오래잖아. 그렇죠. 그때 뭐 우리 그때 짤 엄청 건졌죠. 짤 동물국회 패러디가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죠. 네. 그게 지난해 지난해 4월. 4월이죠. 지난해? 네. 지난해 지난해 4월. 4월. 지난 네. 4월에 뭐 남부지검이 하나 그래서? 지금 남부지법에서 남부지검에 재판을 그때 막 수사한다 그랬는데 막 그때도 막 출석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그쵸. 그 벌써 정말-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지금 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동물국회 만들었던 의원들을 지금 뭐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정계에서 살짝 멀어져서 이제 약간 잊혀져가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의 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뭐 이렇게 당명을 당명이 에이. 바뀌니까 여러분 네. 이거는 제가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뭐의 힘하면 다 알면서 이거는 조롱이었다. 조롱 아니야. 내가 머리가 나빠서 뭐의 힘이라고. 사과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분들도 많이 보신다고 들었는데 그럼요. 제가 이건 진짜 까먹어서 이름이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바뀌어서. 국민의힘 대신 힘있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죠. 당시엔 자유한국당 의원 등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진짜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17개월 만에 첫 번째 이게 재판이 열려가지고 이런 댓글 달렸어요. 보배드림에 동부장님이 아이 언제적 빠루인데 참 빨리도 불러온다. 빠루 하면 또 우리 빠루 나경원 선생 아니겠습니까? 네이버의 SY11님이 야 7개월 이상 방치되던 페트 수사에 분노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냐. 이런 건 열 안 봤냐? 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가 됐던 이런 수사인데 1월에 검찰이 기소를 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소되기 전에 검찰이 이제 조사를 위해서 피고인들을 소환을 하잖아요. 근데 소환을 엄청나게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조사받은 사람이 없죠.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내가 네. 의원인데 근데 우려하던 일이 그것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 그것이 오늘 그 공판 과정에서 이거는 검찰이 나를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다. 어떻게 피고인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기소를 할 수가 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 같다 진짜. 근데 오늘 기사 있었지 그래서- 디지털에 네, 그렇죠. 무슨 말이 오갔나 공판에서 네. 그래서 검찰이 계속 그런 이제 반박이 나올 때마다 그런 주장이 나올 때마다 검찰이 재판장한테 자기는 나오라고 세 했다. 차례 이상 우편 전화 어. 수차례 나오라고 했음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를 한 것이다. 주변인들 조사를 해서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네. 와 진짜 진짜 심없다. 진짜 뻔뻔하다. 아 이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안 나간다는 기사도 엄청 많아요. 그때 기사도 많아. 네. 검사가 굳이 재판장한테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그 재판장도 알아요. 안 네. 나간 거. 그래놓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이다. 네. 진짜 어이없다. 좀 심하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워딩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심한 워딩 뭐가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황교안 전 대표 뒤에 나오나요? 뒤에 나와요. 뒤에 요거 그건 나중에. 근데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안 부르려고 떠올리지 않으려고 저번에 나왔어요 이분? 계속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렇게 해도 그분이 나 이제 봤네. 안 하려고 누구지? 소원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 27명 재판 넘겨졌는데 딱 한 명이 재판에 안 나왔어요. 누구냐? 느그 선배. 우리 KBS 선배, 우리 민경욱 선배. 댓글 우리 강명수 기자가 어떻게 읽어주시죠? 네이버에 HJ 엘리 땡땡땡땡님께서 민경욱이는 백수가 뭔 미국 출장이래. 핑계도 좋다. 하여튼 이 인간은 하는 짓도 미워요. 후배들도 선배 취급 안 한다면서 그럴만도 하다. 아이고 내가 후배여도 선배 대접 안 한다. 댓글을 남겨주셨고 보배드림의 드윈킴님께서 민경욱 출장이라 쓰고 도망이라 읽는다. 쫄리냐? 이 네이버의 HJ 엘리님이 댓글에 보시나? 아무튼
아니 뭐 무슨 출장이야? 왜 간 거야 이거? 뭐 미국 정부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 정부가 민경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형사재판 공판에는 출석이 의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이게 27명 중에서 민경욱 의원만 안 왔어요.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네. 수사기관에 넘겨진 거고 그게 이제 사법기관에 넘겨진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조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나오고 이거는 거의 뭐 시해법권 지역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진짜 나 혼자 다른 게임 하고 있어. 이거 아니 이건 뭐 조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잖아. 누가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이 이래? 진짜 대박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근데 진짜 재판에 나와야지 인간적으로. 그럼요. 재판에 아니 변론을 하고 싶어도 재판에 나와서 하셔야지. 아니면 검찰 조사받는 기간에 하셨던지 해서 나 이런 불리한 수사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너무해. 이렇게 너무 법을 안 지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러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으로 더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날 탄압한다고 또 페이스북에 쓰고 막 그러지 않을까? 정말 너무 보여서 속상하네요. 근데 이분들이 뭘 잘못했기 이러냐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묻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은 최입의 전 의원 감금 혐의. 여러분 물론 이제 감금 과정에서 마술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밌게 해준 거.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너무 새록새록 기억나니까. 네, 최입의 의원이 이렇게 그치 하고 있는 거. 이제 그게 사실 뭐 그 안에서 마술쇼를 해서 그 감금이 조금 덜 고통스러웠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걸 이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감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감금이거든요. 우리 대리기가 그걸 괜히 얘기했나. 아무튼 그래서 이게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이고 그다음에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한 혐의. 그때 막 그 팩스로 사퇴하세요. 이은재 독재입법, 공수처법, 국민을 죽인다. 당장 그만둬라. 잠깐 이거 누가 이거 팩스를 받으라고 누가 그러죠? 지시했나? 이게 누가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뺐어요? 누가 기술했어요? 팩스가 들어왔으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뺐습니까? 그렇죠? 빼면 안 되죠. 네? 빼는 게 아닌데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공무원 답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 이분이 막 뺏고 막 난리 났잖아요. 이거 직원한테 이거 어디서 누구 사주로 받았냐고 막 이러고 아까 신기 누나 그분이 그러고 누나.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 회의 방해한 혐의 국회법 위반이고요. 국회 사개특위 방해한 혐의 국회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공소 의지를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은 다수의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이 국회 내의 폭력 행위를 통해서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건이다. 국회의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통해서 국회 회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민경욱 전 의원이 그렇게 마술쇼를 한 게 약간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점이 최입의 의원실에서 못 나가게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 명백하게 단체의 위력을 행사해서 못 나가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화기애애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마술도 하고 웃음꽃이 피었다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감금이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내 새끼가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법제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아니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때의 분위기가 그렇게 강압적인 감금의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계세요. 이게 근데 그 뭐 강압적이었던 폭력 사건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거 뭐 정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국민들 입장에서 그 안에서 화기애애건 말건 그럼요. 이거가 진행되는데 막은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초반에는 약간 화기애애했다가 나중에 이제 영상 같은 거 영상이랑 사진을 보면 최이배 의원이 무릎 꿇고 나가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랑 119 신고해가지고 창문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창문으로 나오려고 시도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문을 열어준 그런 거니까. 주장은 뭐냐면은 애를 유괴를 해놓고 앉혀놓고 애 테레비 보여주고 같이 놀아주면서 감금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경찰 잡히니까 애가 가기 쉽게 화기애애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그 사안을 국민들한테서 뺏은 거잖아요. 그걸 볼모로 잡고 그렇게 해놓고 화기애애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전혀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근데 이제 지금부터 분들이 이제 뭐라고 했는지 이제 기사에 이제 뭐 안 나온 부분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전해드릴 텐데요. 이 기사를 이제 다룰 때 오구정 기자가 이 기사를 다루다가 하면서 이거 누가 썼어요? 이건 안 되지.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게 그랬는지 한번 지금 짚어주시죠. 아니 우선은 그 황교안 전 대표가 그렇죠. 저희는 이제 45만 조회수 45만 회를 기록한 대일기 총선 특집을 끝으로 황교안 대표를 우리가 이제 안 보겠구나 싶었는데 또 얘기가 나왔어요.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법정에 출석해서 그 이제 변론 같은 걸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거기에 변론하면서 했던 내용도 이해가 안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언론사 그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이 사건은 불법으로부터 배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폭력 저항입니다. 무죄입니다. 이 사건은 불법으로부터 배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폭력 저항입니다. 무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비폭력 저항 여기에 완전 아니 완전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너무 말도 안 된다. 차라리 나경원 전 의원이 전 대표가 더 양반이다 싶을 정도로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제 활동이고요. 저희의 이러한 정당한 저항에 대해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항할 수단이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오해고요. 저항의 수단이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했지만 황교안 전 대표는 완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 이거는 비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깔고 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약간 평행우주 이런 거 있었는데 나도 진짜 동시간대에 다른 곳에 있는 헬멧을 본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나 그때 내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졌나 싶어가지고 제가 2019년 4월 달에 있었던 모든 기사를 다 봤어요. 저희 회사에 썼던 기사 영상들 다 돌려봤는데 몸싸움 하고 실려 나가고 목에 이거 차고 그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가고 그런 일이 난리. 그렇죠. 1박 2일 동안 벌어졌는데 그동안 했던 거는 뭐며 언론들은 다 그러면은 허위 보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상은 다 조작된 거였어. 맨인블랙 지운 것도 아니고. 자, 전은옥 기자 비폭력 같은 소리를. 네이버요? 네. 네이버의 DLA 땡땡땡이 뭐 비폭력으로 이해한 모양. 영어를 좀 하셔가지고 폭력이 되다. 비폭력이 아니라 비폭력. KOR이 땡땡땡이 빠루까지 들었는데 비폭력이라고요. 헐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알면 난리 나겠네. 유해하다 유해해. 유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빠루는 사실 좀 오해가 있는 게 빠루는 경호권이 발동되면서 문희상 의원이 경호권을 발동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그 의안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니까 이제 빠루랑 이런 걸 들고 와서 그 뭐죠 노루발 쇠법인가? 맞아요. 네, 그걸 이제 들고 와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물리력을 행사하니까 그 앞에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보좌진들이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거를 쥐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던 거였고 실제로 그걸 뭐 나경원 의원이 직접 가져와가지고 뭐 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사진 한 장이 아니에요.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이거 사진이 강렬했던 건 인정. 상황은 실제는 그게 아니다. 네.
나경원 의원 편인가 봐요. 뭔 소리예요, 진짜. 나경원 의원 지지자. 전직 팩트 체커로서 정신적 지주. 자, 그런데 혹시 여기에 폭력이 없었다고 해도 이건 불법은 마찬가지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여기 작가님이 여기 댓글 읽어주시죠. KBS 뉴스 홈페이지에 여기 있는다 님께서요. 미친 사람들 천지. 비폭력이면 모든 불법이 합법이 되나? 뭔 개소린지. 저기요. 국회법 위반한 건 안 없어져요. 라고 하셨고요. 웃음사탕님이 검사 판사나 했다는 것들이 비폭력 무죄?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안 해. 사기꾼 경제사범 등 이들도 폭력은 없었으니까 무죄냐? 열받게 말장난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 되게 근데 아이디가 웃음사탕이에요. 이건 진짜 그 뭐야 뼈 때리는 말? 진짜 그거네. 이거 부부들들 맞는 말이죠. 황교안 전 대표 공안검사 출신을 유명하고 나경원 황교안 의원도 그러니까 다들 법조인들이죠. 그럼 본인이 만약에 이거 수사하고 공소할 때 와가지고 수사하는 대상이 이런 말 했으면 안 화낼 거냐고요, 진짜. 비폭력 저항입니다. 무죄입니다. 맞는 말이죠. 참 맞는 말. 아니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새누리당인가? 새누리당이 만든 건가요? 몰라요. 2012년에 새누리당이 발의해서 이거 개정된 거잖아요. 맞아. 네. 근데 이거를 국회 선진화법의 버젓이 국회 회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경우에 이 징역 5년인가요? 최대 징역 5년.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죄라니 그렇죠. 정말 얼토당토. 우리 웃음사탕님 댓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강경식 기자님 읽어줬죠. 웃음사탕님께서 검사 판사나 했다는 것들이 비폭력 무죄?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 사기꾼 경제사범 등 이들도 폭력은 없었으니까 무죄냐? 열받게 말장난하지 마라. 웃음사탕님 이름이 웃음사탕이 너무 웃겨. 개빡친 웃음사탕님이었습니다. 근데 KBS 뉴스 홈페이지 이런 게 잘 안 달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신기하네. 자, 그런데 아니다. 이게 거대 권력을 위하게 대항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었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합의 정신이 간과당하는 상황에서 저항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 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결사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 어디서 한 거예요? 나와서 기자들한테 한 거예요? 법정에서. 네, 법정에서 한 얘기네요. 아니 정치인들은 말을 되게 고심해서 하지 않나요? 보통? 아니 그 황교안 전 대표의 그 법정에서 했던 변론 가장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유죄라는 거야? 아니야. 근데 있어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아니야?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 죄는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민이 기회를 줬는데 정권의 독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생각이 그때랑 똑같네? 이 정권의 독주를 막지 못한 것이 자신의 죄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 다만 그건 죄다. 근데 그 죄는 법정이 나를 정죄할 수는 그렇죠. 없다. 그거는 이제 죄라기보다 이제 좀 미안한 거죠 국민들한테. 근데 이분 총선 지구 사퇴할 때 한 얘기랑 똑같잖아. 그쵸. 그때 딱 이 얘기했잖아. 맞아요. 이게 얼마나 얘기냐면은 이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면 30년쯤 뒤에 만약에 국회 선진화법이 우리 사회에서 이건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법이라고 언젠가는 정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30년 뒤에 이 발언을 보면 공당의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 이런 식으로 이 법을 뭉개는 발언을 법정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거는 남는 건데. 기록에 남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웃기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 법의 취지나 이런 거를. 그리고 재판장 판사한테 재판장님도 판사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의 정체성이 법관보다 먼저다. 근데 일제시대 판사도 지금 판사보다 더 국가의 민주주의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다. 야, 한 문장에 웃음 포인트가 몇 개야? 그래서 자기의 죄목은 성립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괜히 들었네.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정당방위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를 언급하는 거는 정말 법을 공부하셨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소수 의견이 무시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견이 소수 의견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루리앱에 아데아님의 댓글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20대 총선 의석 1당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한석 차이로 횡포, 한석이 참 무섭다 그죠? 라고 하셨고.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 정당이라고 안 하고 소수 정당은 정의당이나 뭐 그쵸. 민생당 이런 데가 소수 정당인 거지. 그다음에 꺼정님께서 이분 아이디도 꺼정이야. 새 정부 출범하고 2년 동안 니들이 한 보이콧만 21번이다. 거대 여당의 횡포라고 보이냐라고 하셨는데 참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얘기를 이분들이 계속 딱 그 시점, 패스트트랙 시점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저항이 그것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 그 전에 이 과정까지 오기 전에 계속 대화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쵸, 이 그쵸, 사안에 그쵸. 대해서. 근데 이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 보이콧을 했잖아요. 공수처 뭐 네. 안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거잖아요. 근데 그때만 얘기를 하면서 뭐 얘네들이 밀어붙이려고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2016년에 진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새누리당의 122석을 어쨌든 국민들이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투표를 한 거는 말씀한 것처럼 국회 내에서 열심히 싸우라고 122석이라는 엄청난 표를 네, 몰아준 거예요. 그 과정도 다 기록으로 남기고 어떤 논리가 맞는지 그리고 혹시나 그 뒤에 결과가 정말 원치 않는데도 되더라도 이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나중에도 또 법도 재개정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하라고 국회 내에 싸우라고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신 건데 이거 뭐 하지도 않고 와가지고 물리적으로 막 멱살 잡고 싸운 다음에 법정에서 또 죄가 없다 이러면은 이 122석 몰아준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이게? 아 이거는 진짜 얘기할 때마다 약간 짜증이 너무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더라고요. 법 만드는 국회의원 현역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들이 법정에서 너무 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너무 무리하게 그것도 눈살이 찌푸려지게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이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5TB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하네요. 검찰이 검토한 충분합니다. 네. 마술쇼 빼곤 다 남아있지 않아요? 마술쇼가 있었어야 돼. 마술쇼는 뭐. 아까운 마술 있으면 우리 대리기에서 틀면 되는데. 그거 보면 또 민경우 의원한테 약간 또 호감이 갈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마술사로서 느껴지는 호감인 거잖아. 그래도 무서워. 무서울 수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재판은 우선은 이게 그 피고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쵸. 계속 쪼개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혐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최이배 전 의원 맞나요? 최이배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먼저 이제 재판을 하는 걸로 미국에 해서 가서 어떻게 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요. 다음 공판 때 출석하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그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아마 그쵸. 걸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 공판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총선 때문에 공판 일정이 밀려갖고 앞으로도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검찰이 뭐 저기 구형 기소 뭐 내용 보면 최소 만약 유죄가 나오면 뭐 벌금 500이잖아. 네. 그러면 이건 피선고권이 5년 박탈 되거든. 네. 그러면 이건 정치 생명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루리앱의 고위집행관 세렌디스님이 이분 스타 열심히 하신 분이네요. 장재원 같은 애들은 약식 기소된 거 유죄 나오면 날아간다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유죄 나오면 정말 현역 의원분들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3.5TB 검찰이 영상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건 뭐 빼박캔트 에비던스가 있지 않을까. 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댓글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의 C1상대님이 야 인마들아 막 국민이 바보가 세상이 느끼가 인마 법이 네 마음대로 가 인마. 근데 이거 지금 1년 지나서 재판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비폭력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진짜 그
범죄, 그러니까 범행이라고 한다면 당연 혐의니까, 그러니까 그 범죄 행위들이 좀 뭐라 그래 수위가 희석되는 것 같은 느낌 기억 속에서 네. 시간이 지나면서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오시면 또 열받으실 거예요. 지금 4월 25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제가 준비한 요거는 그냥 짧게 제가 짜자자작 읽고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잊혀지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묻혀가지고 기사도 많이 안 나와서 요거 제가 소개만 딱 시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의혹